왕 모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중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님 오셔서 건정을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한 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복된 시간, 거룩한 시간, 참으로 부모 되어지는 시간, 또한 자녀로서 부모를 생각하며 후손을 생각하는 또 이 귀한 시간들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의 가치 상승에 대한 주제를 하다가 10월달 들어서서 7가지의 유튜브 영상물을 새벽에 특별히 인용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오늘은 4번째인데 3번을 주일날 하고 주일날 낮 저녁, 수요일 저녁 이렇게 새벽 기도 이렇게 4개를 하는데 새벽 10월달에 한 이 새벽 기도 한 거를 오늘 10월 23일 지난 스피커 스튜디오라는 방송을 유튜브가 했는데 지금 그 유튜브가 스피커 스튜디오 봅시다. 보고 이 사람이 이야기가 논리가 있고 안녕하세요. 스피커 스튜디오 크리에이터 수입니다. 10월의 한국은 백신 포비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먼저 논란이 되었던 것은 바로 상온 노출 의심 백신입니다. 일부 백신이 운송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되었다는 것인데 이때에도 보건당국은 해당 백신에 대해 품질 검사를 한 결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1일까지 상온 노출이 의심되는 독감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모두 2,290명이었습니다. 지난달 21일에는 상온에 노출된 백신 일부 물량이 유통되어 무료 독감 백신 접종을 2주간 중단한다는 발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상 반응이 나왔다고 신고된 사례도 지난 1일 기준 무려 12명이었습니다. 지난달 29일 4명에서 같은 달 30일 8명으로 늘어났고 추가로 이상 반응 신고 사례가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백신에 관한 두 번째 논란이 발생합니다. 독감 백신을 맞고 발열 등 이상 반응을 보인 사람이 지금까지 55명으로 집계되었는데 논란이 된 것은 독감 백신에서 발견된 백색 입자였습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식약처 및 질병관리본부는 이런 증상들이 예방접종에 의한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오히려 국민을 안심시켰고 계속해서 백신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 결국 그 백색 입자는 항원 단백질 인지체였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한국 백신에서 유통된 제품 등 총 61만 5천 개를 긴급 회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백신에서 입자가 발견된 10월 6일부터 정부의 회수 발표가 있었던 9일까지 문제의 백신을 맞은 사람은 무려 6,479명이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독감 백신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도 늦장 발표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백색 입자가 처음 발견되고 정부가 이를 공개하기까지 사흘간 해당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 가운데 90% 이상이 아동,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영유아에서 10세까지의 접종자는 5,415명으로 78.5%를 차지했고 11세부터 20세까지는 1,007명으로 14.6%였습니다. 이처럼 아동 및 청소년만 93.1%에 이르는 셈입니다. 보건당국은 올해 가을과 겨울 코비드-19과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을 우려해 작년보다 500만 명이 더 많은 1,900만 명을 대상으로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실시하기로 했었습니다. 정부 주도하에 이러한 막대한 백신 보급 계획이 있었는데 이에 제동을 거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온 노출 사고에 이어 백색 입자 발견으로 안전성 우려가 커진 가운데 독감 백신의 공포를 더욱 증폭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독감 백신을 접종한 후 사망한 사례가 지난 21일 기준 무려 9건이나 발생한 것인데요. 전국 병원과 보건소 등에는 백신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는 문의가 줄을 잇고 접종을 미루는 등 국민들 사이에서 백신 포비아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원이 다른 정전케어의 혁신. 여전히 독감 백신과 사망사고 간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아 예방접종을 중단할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 역시도 같은 입장입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독감 백신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는 극히 드문 만큼 안전성 우려로 독감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이죠. 질병청은 백신 사망 사례에 대해 논의한 결과 독감 백신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과 사망 사고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과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특정 백신에서 중증 이상 반응 사례가 높게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예방 접종을 중단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독감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사망했다는 신고는 6건이었습니다. 이것은 고작 매년 2건씩 보고됐다는 것이죠. 물론 이 사망자가 모두 백신 때문에 사망했다는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다릅니다. 독감 백신 관련 의심 사망 신고가 한국 시간 21일 오후 2시 기준 무려 9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평년 대비 4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독감 백신 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주사 맞은 부위가 아프거나 쑤시고 미열이나 두통, 근육통이 발생하는 등 예상 가능한 부작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애나필락시스, 기안바레이 신드롬 등 예상치 못한 중증 부작용들이 발생했습니다. 애나필락시스는 백신 단백질 과민 반응으로 호흡곤란이나 샥 등의 증상이 접종 직후 나타날 수 있고 기안바레이 신드롬은 신경세포에 손상이 생기는 급성 마비 질환입니다. 질병청은 이번 9건의 사망 사례 중 2건은 아나필락시스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이번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고를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되지만 철저한 역학조사, 사후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는 늘 있어왔지만 이번처럼 10대 청소년의 사망 사례는 이례적으로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백색 침전물이 발견된 백신은 지금까지 18,511명에게 접종되었습니다. 정부는 19일 해당 백신을 전량 회수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회수했다는 한국 백신 물량이 아직 1만 개 가까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추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예방 차원에서 저는 독감 백신을 맞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독감 예방 주사를 맞을 수 없는 사람은 6개월 미만의 아기와 계란이나 백신 성분에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기안바레이 신드롬이 있는 경우, 몸 상태가 안 좋은 경우는 독감 백신을 맞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기안바레 신드롬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신경의 염증성 질환으로 말초신경에 염증이 생겨 신경세포의 축색을 둘러싸고 있는 수초라는 저렴 물질이 벗겨져 발생하는 급성 마비성 질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간 인구 10만 명당 1명의 빈도로 발병하고 소아보다 성인에서 발병률이 높습니다. 계란 알레르기로 두드러기와 발진, 기침, 천명, 호흡곤란 같은 호흡기 증상과 구토, 복통 같은 소화기 증상, 결갑 등이 동반되는 애나플락시스 증상이 나타난 적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신 후 접종하셔야 합니다. 독감 백신 접종 후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의 징후는 먼저 호흡곤란, 쉰 목소리 또는 쌕쌕거림, 눈이나 입술 주위가 붓는 증상, 두드러기, 창백함, 빠른 심장박동 또는 현기증 등입니다. 이러한 징후는 백신 접종 후 몇 분에서 몇 시간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이 하루가 지나도 계속될 경우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주사를 맞은 후 주사 부위가 약간 부어오르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며 접종 다음날까지 무리한 활동과 음주를 피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종 부위를 긁거나 만지지 않도록 하고 주사를 맞은 당일은 목욕이나 수영을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대부분 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지만 간혹 고열, 경련, 심한 두통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역시 빨리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독감은 유행성이 강한 질병이고 독감으로 인한 합병증 등으로 사망하는 독감 기여 사망자는 한 해에 2,000명이 넘습니다. 때문에 가을철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기 위해 병원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백신을 맞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위험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총 9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사망 원인이 백신에 의한 것이라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직 부족한 상태라는 것이 한결같은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인간관계를 따지기 전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접종 이후 현재 많은 사망자가 속출했다는 점과 부작용 신고 건수가 종전에 비해 급증했다는 점 등인데요. 이것은 분명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며 백신이 직접적 원인이 됐을 수도 있다는 것의 반증인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연구되고 보완되어 왔다는 독감 백신이 이 정도라면 과연 올해 급조된 것이나 다름없는 이번 코비드-19 백신은 또 어떠한 난제들을 갖고 오게 될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커 스튜디오 크리에이터 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추려서 시청하는데 좀 어려움은 있었을 겁니다. 텔레비전, 인터넷 PC로 나오는 걸 방송을 캡처, 이렇게 카메라를 잡아가지고 다시 그걸 또 방송을 올린 거를 지금 캡처를 했으니까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으면은 그나마 이 방송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자세한 걸 보려면은 70인 유튜브에 70, 그 다음 한 칸 띄우고 1023, 한 칸 띄우고 333 하면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화면이 화질이 좀 좋지 않을까 봅니다. 또 소리도 바로 전달이 될 거로 보는데, 지금 우리가 45세 나이에 개인의 가치 상승 훈련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오는 중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사태, 이렇게 지금 이 당시에 다시 말하면은 이 사람이 방송이 2020년 10월 20일 날 독감 백신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9명 죽었다 그래갖고 예년에는 1년에 2명 정도밖에 안 죽는데요. 근데 그게 9명 죽었다 했는데 한 달이 안 지나간 지금 11월 1일이니까 한 일주일 전에 그렇게 질병본부에서 이게 발표한 것이요. 59인가? 맞나? 58명. 9명도 많다 했는데, 9명도 예전에 비하면은, 예전에 2명에 비하면은 4배라 했잖아요. 지금 요 방송에는. 근데, 한 20일 정도 됐는데, 58명이래, 58명.
그게 코로나예요. 이거 코로나 아니고, 지금 독감 백신이거든. 근데 이 독감 백신이 의심 맞는 게 지금 뭐냐니까, 이게 코로나 백신하고 섞은 것이 아니냐, 섞어 놓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금 의심받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단순한 백신이 아니라는 거지. 단순한 독감 백신이 아니다. 58명이나 59명이나 하는 이 숫자,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그것이 중국에서 났잖아요. 중공폐렴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 백신을 중단해야 되는데, 중국에서 오히려, 백신 중단하지 마라. 이런 중국의 요구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이 이런 겁니다. 근데 지금 이 45세라고 하는 이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현재적으로 다는 못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는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45세에 들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지금 이 스피커 스튜디오라는 사람도 제가 이 스피커 스튜디오를 상당히 방송 자체를 평가를 나는 상당히 좋게 평가하면 왜냐니까 굉장히 객관적으로 알아요. 굉장히. 본인 아이들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는데 아무리 객관적으로 해도 그 사람의 스탠스가 있잖아요. 위치가. 뭐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객관적인 내용을, 즉 일반적으로 쏠리는 내용을 한쪽으로 막 쏠리는 것을 나름대로 객관성 있는 내용으로 발표하려고 하는 요소가 있다. 그 내용 중에서 지금 11월 3일 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선거가 있잖아요. 대통령의 재선이냐, 안 그러면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느냐 하는 대통령 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4년마다 돌아오는데, 거기에서 이 스피커 스튜디오스의 위치는 지금 미국 자체가 대한민국보다 더 어렵다는 거죠.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한민국은 지금 제가 대한민국 속해 있으니까 대한민국 상황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 어렵다 하고 그렇게 대한민국만 어려운 줄로 봤는데, 이 스피커 스튜디오를 통해서 들으면서 미국은 우리보다 더 어렵구나.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이 스피커 스튜디오가 제가 객관적이라고 하는 내용은 왜냐하면 미국의 미국대는, 즉 청교도 정신을 해서 미국을 세우고 있는데 이 청교도 정신이 무식할 정도로 미국이 아주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커 스튜디오가 자기가 스탠스는, 자기가 객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자세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 결사적으로 이를 재선을 성사시키는데 자기가 필요한 자료, 잘못 오해되고 있는 자료들을 하나씩 끄집어내가지고 한 사람이 하기에는 잘못된 오류가 적은 양이 아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분량으로 그거를 간추려내오는데 객관적이다. 그래 보고 또 마침 그 내용이 스피커 스튜디오에서 나오죠. 나는 내용 대부분이요. 여기서 100% 그 자료들, 그 스피커 스튜디오에서 나오는 주제들은 전부 다 여기서 다뤄야 될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미국에서 다뤄주니까 참 좋다. 그런 입장이 저한테 있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다가오는 인류 종말의 시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가 하면은 그 스피커 스튜디오에서는 미국이란 나라를 밖에서 볼 때는 참 화려하게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진흙탕, 시궁창이죠, 시궁창. 뭐 오물덩어리인 거죠, 오물덩어리. 그 오물덩어리 속에서 있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참 정치 방향이나 경제적인, 사회적인 방향이 바르게 가려면은 트럼프가 재선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사실은 제가 지금 요 자료를 밝히는데요. 상당히 잘못된, 저도 좀 잘못되게 아무리 객관적으로 하락하더라도 제가 가진 주관적인 요소 때문에 잘못된 자료들에서 시각을 바꿔준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내가 굉장히 내하고 위치가 비슷한 어떤 흐름인데 조금 표현하는 건가 주제라는 이런 거는 우리가 못 다루는 게 있고 또 그 스피커 스튜디오에서도 못 다루는 것은 또 제가 또 다루고 있는 게 있어서 이 상호 보완적으로 상당히 좋다 그랬는데 그 방송을 스피커 스튜디오의 방송을 유튜브에서 제재를 당할 정도로 전 제재를 이렇게 당하려 몰랐습니다. 지금 자료가 옛날에 있던 자료 전부 다 내려져 버렸거든. 나타나지가 않아요. 노출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유튜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약점입니다. 유튜브를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요. 유튜브 올린 자료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자료를 다시 못 찾을 수가 있어요. 못 찾을지 나중에 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지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니죠. 저희 같은 경우는 백업 자료, 저희들은 동영상을 이미 만들어 가지고 컴퓨터에서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만들어진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은 일반 유튜버들은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 올리기 시스템에 자기들이 자료를 올리기 때문에 그 자료가 전부 다 그거는요 권한이 유튜브에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권한 자체가 그 권한에 주는 만큼 자기들은 그걸 내잖아요. 돈을 주잖아요. 돈을 광고력 해갖고 얹어주는데 그게 결국은 지불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료를 주는 것에서 지불한 형태로 매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못하지 이쪽에서 올리도 우리하고는 틀리죠. 우린 자료가 항상 이 백업이 되어 있으니까 만약 유튜브가 그렇다 그러면 또 다르게 올리면 됩니다. 유튜브가 만약에 뭘 망했다. 도무지 이거는 더 이상 참 신빙성이 없다. 그러면요 우리가 기존에 있는 자료, 백업된 자료를 갖고 또 다른 영상물 올리는 자료, 채널 통해서요, 올리면 됩니다. 이런 것이 조금 우리가 오래전부터 이걸 준비하기 때문에 유튜브가 올리는 그 시스템은 나중에 나왔거든. 그것을 처음부터 안 들어간 이유이기도 하죠. 우리가 처음에 유튜브 하면서 유튜브가 있는 시스템을 이용했더라면 우리는 지금 이런 자료 언제가 이것도 공격당합니다. 아무튼 이런 건 좀 다른 문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도 어렵고 미국도 어렵다. 그러면 어렵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거를 각 나라에 적어도 45세에 되는 나이에 되면은 여기서 자기가 경중을 해야 돼요. 비중을 따져야 돼요. 왜 전 세계 국가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어려운 때가 왔느냐. 그래서 2012년부터는 인류 종말의 시대를 하는 이 요소를, 즉 2012라고 하는 이 연도를요, 45세 되는 사람들은 비교를 해봐야죠. 나는 2012년부터 얼마 정도 지난 때에 내가 45세냐? 2012년에 가는 것을 얼마나 이것을 인류 종말 시대로 인정하면서 내가 지금 45세냐? 이런 요소. 그러면 2012년에서 멀어질수록 도대체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다가온다는 게 예수님 오는 시기가 얼마 안 남은 거죠. 과거에 2012년 이전에 연대를 보내는 거하고 2012년 이후에 연대 보내는 거는요, 이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영상물을 이렇게 해서 10월달에 한 달에 있는 새벽기도에서 나타났던 10월달에 방영된 유튜브, 요거 말고도 앞으로 3개가 더 있습니다만은, 보는 그 의도를 알아야 돼요. 10월달에 한 달에 갑자기 이렇게 이상한 것이 막 올라가지고,
영상물을 대체하지 않으면은 이거 뭔가 이상하다. 여기서 말하는 내용의 정확한 진위를 알기가 힘들다. 그런 취지에서 이걸 인용을 했기 때문에 오늘같이 저런 없는 자료를 억지라도 기존의 새벽에 한 걸 갖고 반복해서 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요 좀 짐작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2012년에 가는 이 연도를 계속해서요 자꾸 입에서 오르내야 돼. 이거는 개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건 절대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코로나를 가는 걸 통해서도 2012년 자기 나이를 생각하고 45세 이전이나 45세 이후 되면 이걸 안 해도 좋은데 뭐 하면 좋지만은 적어도 45세 된 사람들은 분명히 해라는 거지. 2012년에서는 얼마나 멀어져 있느냐. 그리고 첫 번째 그렇죠. 2012년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느냐. 자기 나이에 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2012년 인류 종말의 시대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 두 개. 그 다음 세 번째는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나는 어떤 자리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서 내가요 45세라 하는 개인의 가치 상승이라 하는 이 부분이요 적어도 45세에서는 다른 나이는 반응 안 하더라도 45세에서는 반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